여러분, 기획재정부가 실물 경제가 좀 좋아져서 하방 위험이 없어졌다,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북이라고, 쉽게 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경제기관지, 경제보고서, 경제월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한 달에 한 번 냅니다. 그린북이라고. 그 그린북에서 이렇게 아주 우리 하방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까지 부진이란 말은 싹 삭제하고요.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참, 아무리 정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예. 왜냐하면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을 이게 왜곡시켜가면서 희망을 주는 것은 그건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입니다. 그런 희망 고문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기재부가 그린북에서 부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진이란 단어가 아예 완전히 삭제되고요. 이제는 뭔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 정도라면 정책은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엉뚱한 정책이 나온다. 이게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실었나 하면요, 고용감소폭이 축소됐다. 4월에는 47만 6천 명이 줄었는데 5월에는 39만 2천 명이 줄었다. 다소 적어졌다.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졌다. 4월 서비스 생산이 0.5% 증가하고 또 소비자 동향지수가 6.8포인트 상승했다. 이게 좋아진 건가요? 사실 수출이나 고용이나 생산이나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3, 4월 대비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3, 4월이라는 건요, 금융위기나 IMF 위기만큼 심각한 게 3, 4월이에요. 그러면 그때보다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 경제전쟁, 전시 상황이라고. 그런 전시 상황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이 위기를 돌파하기가 편하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 늑장 대응, 이런 게 전시 상황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발빠르게 움직여야죠. 수출만 하더라도 5월에 23.7% 줄었어요. 5월에. 4월에는 25.1% 줄어들었고요. 생산이요? 4월에 2.5% 감소했습니다. 5월에도 0.3% 감소했어요. 이게 줄어들었다가 좋아졌다? 아니에요. 고용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음식 숙박업에서 21만 2천 명이 줄었다가 18만 3천 명이 줄었다고? 교육 서비스업에서 13만 명에서 7만 명으로 감소했다고요? 아니에요. 그 자체로만 해도 이미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소비가 늘어났다고 지금 소비 진작이 됐다, 이렇게 말한다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뿌린 거는 뭐죠?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이에요. 경제를 하는 사람은 숫자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로 말 안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 따라서 편성해서 올라탄다? 뭐 그런 분위기? 저는 경제부총리로서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아전인수로 해석해. 아전인수격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세상에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부처 수장 정도 되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지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정부는 지금 경제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생산이 좋아졌다. 두 번째는 소비가 좋아졌다. 세 번째는 취업자 증감 추이가 좋아졌다. 이거거든요. 이게 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4월에 서비스 생산이 전월 대비하면 0.5% 증가한 거 맞아요. 소매 판매도 5.3% 뛰어오른 거 맞아요. 신규 취업자 수도 39만 2천 명으로 줄은 거 맞습니다. 47만 6천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단순하게 전달하고 비교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 경기가 좋아졌다,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됐다고 쓰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아전인수식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요. 서비스 생산 마이너스 6.1%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서비스 생산 6.1% 떨어졌다니까요. 소매 판매요 5.3% 좋아졌다고요. 그거는 전달하고 비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2.2%예요. 2.2%. 예. 소비 심리가 좋아졌다고요. 이거 돈 뿌린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뿌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쿠폰 뿌리고 그렇게 뿌려서 그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면 소도 웃을 일입니다. 소도 웃을 일.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 정부가 보는 평가랑 여러분하고 제가 보는 평가는 완전히 반대죠. 정부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전된 사람이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4월에는요. 83만 명, 80만 명 이상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5월에는요. 50만 명 이상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동했다니까요. 이거요. 어떻게 생각하면 글쎄요. 통계를 자꾸 바꾼다 이런 느낌이요. 실업자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5월에만 127만이에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임시휴직자 비중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 어느 때나 언제나 바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시휴직자가 뭐예요? 정부가 70% 임금을 보존해 주면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6개월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결국은 실업자들 계속 늘어나고 실업률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실업자만 하더라도 5월에 엄청나잖아요. 예, 127만 8천 명 정확히. 실업률은 4.5%. 1999년 월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1999년 월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라는 것은요.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문재인 정부는요. 금융위기하고 비교하는 것도 싫고 예, IMF 외환위기하고 비교하는 것도 싫어해요. 때문에 잘 안 나와. 그런 통계가.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죠. 금융위기보다 지금 더 어렵고요.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고요. 작년부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경기의 끝단부터 무너졌어요. 자영업자부터. 예, 영세 중소기업, 중경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비용 팍팍팍팍 늘어나고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를 사실상 망쳤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에 다 덮어 씌워놨잖아. 코로나19 때문이다.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19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야말로 더 한 방을 매겨서 지금 우리 경제가 빈사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재정 풀어서 살아나는 거지 어디 뭐 소비가 살아납니까? 수출이 살아납니까? 일자리가 더 만들어집니까? 생산이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지는 게.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경제 수장은 자기 소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권력에 아부하고 고개 숙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곡간 텅텅 비었잖아.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는. 그러면서 하방 위험 적어졌다. 완화됐다. 경기 좋아졌다. 바닥 경기. 아이고야. 와서 한번 일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시죠. 와서 보면 바닥 경기 진짜 엉망들이거든요. 최악으로 점점 가고 있다니까요. 실물 경제가 이제 있잖아요. 현장에 파급이 오기 시작해서 실물 경제가 6월 지나고 7월 지나고 8월 아마 8월 31일쯤 가면 이미 재난지원금 효과 끝났지만 또 2차 재난지원금 주겠다 하겠죠. 그러면 재정은요. 그러니까 경제 수장이면 오롯이 경제만 보고 앞으로 뭐 내가 정치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오롯이 경제만 보고 대한민국 경제 내가 제대로 살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똑바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장밋빛으로 보고 또 손바닥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결국요. 우리 경제 자칫 잘못하면 파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보세요. 코로나19 재확산 시작됐죠.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전쟁 더 심화되죠. 세계 경제 성장률 뚝뚝 떨어지죠. 우리에게 좋은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요소는요. 수출입니다. 수출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기업이 맡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을 위한 지원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도 3주년 특별담화에서 리쇼링 국내 업체가 해외 공장 짓는 것을 유턴해라.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3주년 특별담화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정부가 나서서 기업 옥죄기 법안 만들어요. 법무부도 공정거래위원회도 고용노동부도 전부 기업 옥죄기 법안만 만들고 앉았다니까요. 이래놓고 무슨 리쇼링이에요. 이래놓고 무슨 수출기업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가면 기업들 처참한 피눈물 흘리면서 무너지고 말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삼지 말고 기업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남아있고 핵심 경쟁력이고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인 기업의 수출들 장려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어느 때보다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진짜 강조합니다.